자, 어제 영수회담의 최대 성과라면 단연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공감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겠죠.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자가요, 내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끼리 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공식적으로 의료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되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힘이 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에서 공감했다라고 해서 그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든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개혁 특위든 참여할 의향이 전혀 없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다라면서 민주당도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죠. 큰 방향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요, 현장 목소리들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과 불안에 떨어야 했거든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고대병원의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인데, 송국권 본부장님, 네. 먼저 다행스럽게도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 파업 참여 열기는 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대란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까지 상황은 그렇죠. 그런데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내일 되면은 대한의사협회장이 새로운 그 아주 강성으로 꼽히고 있죠. 임현택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예.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큰 혼선이 없었던 것은 대형 병원은 아무래도 그 예약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도 다 예약 중심이고 네. 예약한 것은 한 건은 지금 일단 처리를 한다는 것이니까 오늘 그렇게 큰 진료 중단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도 중증 환자,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수술이 다 예약이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급한 그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는 사태는 일단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첫날 이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위급합니다. 그렇죠? 시급합니다. 어제 예. 같은 경우에 그 단독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된 것이 의료 대란 그리고 의료 개혁 여기에 대한 합의를 좀 공통점을 찾아냈지만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의사협회에서는 새로 취임할 의사협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게 불만스러운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오늘은 다행히 큰 혼선이 없었지만은 정부 그리고 정치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혼선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불편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겠죠. 그 속타는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응급실인데도요? 빨리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의사분들도 다 기다린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환자를 일단은 살리고 봐가면서 해야지.
정부에서도 볼모를 잡은 거잖아. 여부 생각하면 이런 사태 일어날 거를 정부도 알 건데 정부에서도 결국 그러면 우리 국민 상대로 볼모를 잡은 거잖아. 둘도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전쟁 난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치료 안 하면은 다 죽는 건데 그 의사들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더 배부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윤리도 없고 뭐 무조건 뭐 지들 이기려고 백지화 시켜라. 뭐 이런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자기 부모나 누가 치료 안 해줘봐. 그거 얼마나 연락했어. 하는 이유가 뭐야? 뭐 나라를 위해서 해? 김영주 의원님. 네. 현장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절박합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 넘겼다고 해도 지금 빅5 병원들이 주 1회 휴진을 예고했기 때문에 또 다음 주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길어져서는 안 될 일인데 이제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이 조금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이제 신임 임현택 의협 회장이 향후 5월 1일부터 3년간 회장으로서 임기를 맡게 되는데 3년 임기군요. 예. 예. 이분이 그동안에 가장 강경하게 의사 정원을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예. 강경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경하게 완전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현 정부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정원 문제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완전히 뭐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정부의 범정부 단체 기구와 또 의료 관련된 단체들 5+4의 1대1 만남을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어쨌든 우리 그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비판을 뭐 논박을 주고받기보다는 이분들은 의료인들은 사실은 실제로 보면 필수 공익 단체거든. 소위 그런데 마치 그 차기 회장, 새로 신임 회장은 마치 노조위원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법 위에 존재하느냐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게 뭐 제로 베이스든 어쨌든 간에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논의까지 안 되면 과거에 이제 철도 파업에서 나타났듯이 오히려 그걸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장으로 이어가는 그런 어떤 연관된 영수회담의 결과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체계적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님 말씀대로요. 임현택 차기 회장은 어제 그 영수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수회담에서 공감했다라고 해서 그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두 분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상훈 같은 사람들 얘기를 주로 들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십상시들 말은 달콤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주변 십상시들이 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이 사태 해결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는 걸림돌이고요. 일부 십상시들은 국회까지 진출해서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죠. 양당의 십상시들의 경도된 잘못된 의견이 국민들의 뜻이다라는 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실 변호사님. 네네. 이 의협 회장 굉장히 초강경파라고 지금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십상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의대 증원은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이 영수회담 결과를 좀 깎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변호사들도요. 옛날에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통해서 법조인 자격을 얻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로스쿨 체제로 완전히 변경됐거든요. 그걸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그게 대의자 아니겠습니까? 임현택 이제 신임 회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500명, 1000명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고 다 필요하다라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조규용 장관, 박민수 차관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의협 비대위에서는 지금 여론을 오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의협에서는 이것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국민이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여당 총선 참패하고 의료 개혁하고 부합하는 이야기인가? 오히려 오독하는 것은 의사협회가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뭐 십상시 운운하면서 마치 그런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래 많은 국민들은 그 이면택 회장 말대로라고 하면은 의사가 오히려 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100%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어제 그 뭐 회담에서 의료 정책 관련해가지고 의료 개혁 관련해가지고 이건 필수적이고 그 지지한다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원이에요. 법원에다가 그 의사들이 집행정지도 내고 가처분도 내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판단이 집행정지 기각되고 가처분 각하되고 이런 게 한두 건이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정부의 정책의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의사들의 진료 거부, 휴진 등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도 판결하는데 이면택 회장과 이면택 회장 주변에 있는 이른바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십상시는 오히려 이면택 회장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의료계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열린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합의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협에서 반대를 거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의협에서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가 의대 정원의 축소라는 걸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도 지금 민주당의 승리가 의협의 승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로 총선 전에 민주당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것을 편을 들어버리면 마치 의사협회를 도와서 정부와 대치하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최소 400에서 500명 정도 증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회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논의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 하나 공감대를 이룬 게 무엇입니까? 의료 개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의대 증원도 필수적인 과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아쉬운 점이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두 분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치권이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면허 정지를 처분하는 유예를 정부가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사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것도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됐다. 의사들 국민의 건강을 생각을 해야지 더 이상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하면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